허위 정보로 판단을 오도하는 법. 초나라 회왕이 미녀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회왕은 첫눈에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왕의 사랑은 어느새 애비 정유로부터 새로운 미녀에게로 옮아갔습니다. 정유는 그 여자를 부르자 의복과 장식품을 주고 왕이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도 사랑스러워요. 라고 말하고 임금보다 더 귀여워했습니다. 왕도 그 마음에는 감탄했습니다. 여자는 색향으로 남자를 받드는 것이니 서로 시기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럼에도 정유는 마음이 후한 여자야. 내가 새로운 비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보다 더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 정말 충신히 임금을 섬기는 것과 같지 않는가. 그러나 이것은 그녀의 수단이었습니다. 회왕이 정유를 가리켜 질투가 없는 여자로 믿게끔 되었을 때 정유는 그 여자를 불러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왕은 당신을 무척 사랑하고 있으나 다만 당신의 코가 좀 시른 모양이에요. 임금님을 배울 때는 코를 가리는 것이 좋겠소. 그렇게 하면 언제까지나 왕의 총애를 받을 것이오. 그 미녀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후는 임금을 만날 때마다 정유가 가르친 대로 소매로 코를 가렸습니다. 왕은 이상하게 여기고 정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여자는 왜 나를 보면 얼굴을 소매로 가릴까? 글쎄요. 그녀는 시치미를 떼고 생각하는 척하다가 한참 후에 말을 이었습니다. 허긴 그 여자는 임금의 채취가 싫다고 하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 고약한 년이. 왕은 당장에 놓아여 그 여자에게 코를 자르는 형을 내렸습니다. 궁중뿐만 아니라 경쟁자의 싸움은 어느 나라 정당에도 어느 회사에도 매일같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유가 후세에 남긴 이 음모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극히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물을 씌우다. 제나라의 중대부에게 이사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임금의 주연이 시종하고 있다가 몹시 취했기 때문에 궁전의 낭문에 의지하여 휴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지기를 하고 있는 다리목이 잘린 전과자가 와서 중대부에게 청을 하였습니다. 어른께서 잡수시다. 남은 술이 있으면 베풀어 주십시오. 뭐라고. 이놈 죄인이 그래도 빌어먹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무슨 말버릇이냐. 당장에 물러가라. 문지기는 그 한마디에 허둥지둥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사라지자 다시 문지기가 나타나서 중대부가 떠난 자리에 물을 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은 물이 마르다만 흔적을 보고 추궁하였습니다. 여기에 누가 오줌을 누웠어? 문지기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어제 저녁에 이 부근에 이사님께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 왕은 궁전을 더럽혔다고 이사를 사형에 처해버렸습니다. 이 경우 문지기는 사실상 거짓말을 꾸며내지는 않았습니다. 또 증대부 이사도 소변을 본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그가 술 한 잔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과오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강자의 죄를 씌우는데도 오직 어제 이 부근에 중대부의 이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는 한마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사람을 모함함에는 단지 한마디 말로 충분한 사례입니다. 서주와 동주는 그 사이가 견원지간이었습니다. 서주의 신하인 창타가 동주로 도망쳐와서 서주의 내정을 마구 털어 고에 바쳤습니다. 서주의 임금은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서주의 책사인 풍단이 한 계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저놈을 꼭 죽여 없애겠습니다. 임금께서는 금 30근을 내려주십시오. 풍단은 한 부하를 시켜 돈과 편지를 몰래 창타에게 전달하도록 일러주고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성공의 예지가 있거든 예서 노력하고 가망이 없으면 조속히 도망쳐오라. 이를 끌면 오히려 누명을 쓰고 망신하게 될 것이다. 오늘 밤 불온한 사람이 잠입할 것이다. 동주의 수비당국은 돈과 편지를 창타에게 전달하러 온 사람을 잡아서 임금에게 끌고 갔습니다. 왕은 즉각 창타를 첩자로 보고 살해해버렸습니다. 죄를 날조하여 적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오늘도 매우 흔히 보는 일입니다. 힘으로 져도 두뇌를 이긴다. 제나라 환공이 노나라를 공격했습니다. 노나라의 조말 장군은 3번 싸워서 3번 패했습니다. 노나라의 장공은 싸움을 두려워하여 수읍을 헌납하고 정전을 청하였습니다. 환공은 이를 받아들이고 노나라가 지금의 산동성이라는 곳에서 회합을 가졌습니다. 노나라의 장공이 상대방에게 막상 서약을 하려는 순간 조말은 단검을 품고 단상으로 올라가서 환공을 위협했습니다. 제나라는 강하고 노나라는 약하다고 하지만 귀국이 노나라를 치는 것은 무리한 것이요. 가령 노나라의 성벽이 무너지면 그 돌기와는 제나라의 국경으로 쏟아질 것입니다. 그 점을 깊이 성찰해 주시기를 바라오. 환공은 그 뜻을 받아들이고 칼을 내민 행동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나라로부터 빼앗은 땅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조말은 단검을 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군신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일단 위기 모면을 위해서 약속은 했으나 그 태도의 불손함을 보고 환공은 노여움의 조말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상인 관중이 이를 만류하였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소리의 일시에 자기 만족을 취한다면 제후 사이에 신의를 상실하고 천하의 사람들로 부터 지원을 얻지 못할 것이요.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환공은 조말이 3번 싸워서 잃어버린 땅을 모조리 노나라로 반환해 주었습니다. 제후는 이 소식을 듣자 제나라를 믿고 제나라와 화의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환공은 제후와 산동성이라는 곳에서 회맹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환공은 춘추시대의 최초의 패자로 군림했습니다. 말하자면 조말은 전장에서 잃은 것을 회의 장소에서 되찾았습니다. 환공은 노나라의 영토를 반환함으로써 천하의 신용을 팔아서 패권을 이루었습니다. 쌍방이 모두 싸우지 않고 이긴 셈입니다. 대개 약자는 알맹이를 구하고 강자는 명분을 얻었을 경우에 강자에게는 그 이름을 파는 것으로 하여금 더 많은 실속이 굴러 들어오는 법입니다. 강자의 경우 싸우지 않고 약자에게 이기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강대한 힘을 배경으로 적을 위협하고 혹은 제3자를 미끼로 삼고 재물을 삼는다면 약자를 굴복시키는 것은 식은 죽 먹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힘이 비등할 경우 혹은 약자가 강자에게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음모가 필요합니다. 술수를 이용하여 조말이 한 것처럼 허점을 노리고 칼을 품고 적 왕에게로 덤벼들어 생사를 각오하고 설득을 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혹은 인지를 술수로 유도하여 강적의 목을 노리는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적이 힘을 믿고 침공해와도 결과적으로는 백회가 있을 뿐 하나의 이점도 없다는 것을 납득시킵니다. 그 밖에 다른 강자를 움직이게 하여 적을 치고 보무도 당당히 견제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리하여 적의 내부를 이간시키고 적의 동지까지도 대결을 사수하면 싸우지 않고 승리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셋이 혀로서 말아버린다. 연나라의 문화가 죽은 후 태자가 즉위하여 여광으로 부르게 되었을 때입니다. 연나라의 이 상중의 틈을 타고 제나라의 선왕은 대군을 이끌고 연나라를 침공하여 10곳의 성을 빼앗았습니다. 여광은 이 소식을 듣자 곧 소진을 불러서 유쾌하지 않은 표정으로 따지고 물었습니다. 지난해에 선생이 우리 연나라에 왔을 적에 망부께서는 차마를 갖추어서 조나라로 보냈습니다. 그 덕분으로 6개국 합종의 맹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나라는 그 맹약을 깨뜨리고 전에는 조나라를 공격하더니 이번에는 우리 연나라로 침입하였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 연나라는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동기를 만든 것은 선생이오니 부디 제나라로 가서 빼앗은 땅을 돌려주도록 해주십시오. 임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디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진은 제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아련하자 먼저 절을 2번 하고 축하를 드린 다음에 이번에는 머리를 들고 조의를 표하였습니다. 축하를 말하더니 당장에 이것은 어떻게 된 영문이요? 조의를 표하였습니다. 선왕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속건은 자세를 가다듬고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사 직전의 사람이라도 독초인 오회만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먹을수록 죽음을 더 재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연나라는 약소국입니다만 연왕은 진왕의 선위가 됩니다. 그 연나라의 성을 열이나 빼앗으니 귀국과 강대국 진나라와의 관계는 금우 원수지간이 되겠습니다. 약소국 연나라의 머리를 억누른 것이 원인이 되어 진나라가 연나라의 뒤를 보아서 천하의 강병을 제나라로 침공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오회를 먹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소? 안색이 달라진 선왕은 물었습니다. 소진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옛부터 성공하는 자는 화를 복으로 할 것입니다. 또 진왕도 진이 국위를 두려워한 나머지의 처사로 생각하고 역시 기뻐할 것입니다. 구원을 싣고 친교를 맺는 것은 바로 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연과 진 양국이 제와 친교를 맺는다면 다른 제후도 왕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왕은 말로는 진과 접촉하면서 이 10개 성을 미끼로 하여 천하를 취하게 될 것이니 이야말로 패왕의 업적에 비유할 것입니다. 왕은 그럴듯하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연나라의 10개 성을 반환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새치의 구설 하나로 사람을 움직이는 위력은 옛날의 설객이 활약한 것이나 오늘의 세일즈맨이 호별 방문으로 혹은 각종 사회에 침투하여 그 상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나
네 한 가지입니다. 권위의 약한 심리를 역용하라. 어느 날 초나라의 선왕이 많은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북방의 여러 나라에서는 초나라의 제사인 소해휴를 두려워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실제는 어떤가?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강울이 나아가서 말하였습니다. 호랑이는 백수를 찾아서 이를 잡아먹습니다만 어느 날 여우를 잡았습니다. 여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천지는 나를 백수의 왕으로 삼고 있으니 만약 당신이 나를 먹으면 천재의 뜻에 배반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 의심을 한다면 내가 당신의 앞장을 서서 걸어보죠. 당신이 나의 뒤를 따라오면 백수가 나를 보고 도망치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오. 호랑이는 이 말을 수긍하고 함께 나아가자 과연 백수는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호랑이는 짐승들이 자기가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을 모르고 여우를 무서워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금님의 땅은 사방 5천리 군세는 100만이나 있음에도 그것을 오직 소해휴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의 나라들은 소해휴를 두려워하고 있음은 마치 백수가 호랑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소대가 연나라를 위하여 제왕을 설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왕을 배웁기에 앞서서 우선 제 나라의 유명한 책사 순우군에게 말했습니다. 준말을 파는 자가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아침마다 저자에 세워놓았으나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낙에게 가서 나는 준말을 가지고 팔려 내놓았으나 사흘 동안이나 저자에서 있어도 아무도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이 내 말의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다가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 주지 않겠습니까? 팔리기만 하면 매상고의 일부를 떼어서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청했습니다. 백낙은 그의 소원대로 그 말의 주위를 한 바퀴 돈 다음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당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말값은 10배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준마로서 임금님을 배웁고 싶습니다만 당겨주는 사람도 밀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귀하는 나의 백낙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100옥을 한 쌍 황금을 1000냥 드리고 사료의 대금으로 삼기로 하겠습니다. 순우군은 즉석에서 응낙하고 어전으로 나아가서 임금에게 소대를 소개하였습니다. 소대는 제왕의 마음에 매우 들었다고 합니다. 옛날 말 장사가 명감정사의 권위를 이용하는 것이나 지금의 장사꾼이 유명인의 얼굴을 상품의 광고에 이용하는 거나 시대의 차이는 있을망정 그 효과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의 시대라 하더라도 권위가 존재하는 이상 호의를 이용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가령 조상의 벼슬은 자자손손에게 광채를 띄우는 것도 유력자나 유명인의 명함이나 사인이 통하는 것도 다 이 권위에 대한 여세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권력층의 소개장 없이는 맥도 못 추는 경우는 오히려 민망할 정도입니다. 옛날에 중국은 공자나 맹자의 어록이 인간의 사상과 행동을 지배하였습니다. 오늘의 세계는 개인 대 개인 파벌 대 파벌의 투쟁이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힘보다는 이 권위를 이용하는 것이 더 늘어나서 참으로 묘한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